평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국제공항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동료들 사이에서 이미 한국은 특별한 나라였고 곧 그녀에게도 한국은 특별한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미국인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직업을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공항에 말이에요. 공항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 업무도 다양하죠. 하지만 저는 해외 각국의 많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보안검색원, 아닙니다. 저는 입국을 승인해주는 사람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입국을 허가해주고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이 일이 조금은 권위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일 뿐이고 단지 불순환이도로 입국을 하거나 미국의 국익을 해칠 만한 사람, 그리고 입국에 필요한 사소한 절차와 사소한 서류들을 준비해오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들어와서 질서를 어기고 또 그 어겨진 질서 때문에 사회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국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오며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방문하는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을 환영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은 날카로운 질문들과 가끔은 경찰의 조사관이 되어서 질문을 하듯 질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 입국 시 저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의 난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직업을 가지기 전에는 미국 입국이 이렇게 엄격한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나라 중 한 곳이고 미국 사람들도 해외로 많이 나가고는 하는데 대부분 별다른 문제 없이 여행을 다녀오고 자신의 해외 경험담을 말하고는 하니까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미국의 입국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사실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동맹국가들과 별다를 바 없는 수준의 입국 심사를 받고 통과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간편화되고 가장 간소화된 수준으로 말이죠. 오히려 한국인들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쉽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동맹국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상한 느낌을 풍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철저한 검증의 대상입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종종 질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게다가 언어 문제도 중요한데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국민들에게는 입국 시 간단한 수준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유난히 영어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거의 프리패스 수준의 입국 심사를 받지만 기본적인 영어조차 안 되어서 자신의 방문 목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사무실로 이동되고 그곳에서 훨씬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입국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모든 나라가 한 번씩은 다 겪는 문제인데요. 여자가 단독 입국하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자신의 몸으로 돈벌이 수단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슈들은 해마다 불거집니다. 어떨 때는 유럽 출신의 매춘부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유럽 출신 여자가 혼자 입국하면 엄격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아시아 쪽 국가들에서 그런 일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면 또 관련 입국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빈도수는 일본이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일본인들이 안 그래도 많은데 영어도 못하는데 일본인 여자가 혼자 왔다면 별도의 사무실로 끌려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여자 혼자 입국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과 다르게 기본적인 영어가 안 되어서 별도의 사무실로 끌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결국 어쩌면 한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가장 편리한 사람들이라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미국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우니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리 대답할 멘트도 생각해 놓으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다른 나라 유튜브 영상도 자막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쉽게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동료 중 한 명이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게 나왔다며 한국의 유튜브를 보여줬어요. 한국에서는 미국 입국 심사 때 주로 어떤 질문이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그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입국 심사 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대답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어려워하고 까다롭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입국 수속 시간이 느리다며 다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빠르게 일 처리를 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기준에 따르려면 멀었다는 이야기도 농담처럼 하고는 했습니다. 오죽 어렵고 불편하니 이런 영상들이 나왔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 러시아 남성이 단독 입국하는 경우 받게 되는 질문들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도 있는데요. 한때 한국의 20대에서 30대 여자가 홀로 입국하는 경우에 엄격하게 입국 심사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입국 심사하려는 시도들 말이에요. 여권 위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은 인정하겠으나 입국 심사 직원의 입장으로 말하건대 그런 위조 여권은 대부분 들통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여권을 위조해서 들어올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경우 100이면 100 모두 중국인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입국이 쉽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 중국에서 비싼 값을 내고 위조 여권을 구매했을 텐데 그들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무거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쯤 되니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겠죠.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았고 할 줄도 몰랐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감각도 있고요. 게다가 한국 문화 컨텐츠를 접하기 쉬운 요즘 시대 저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바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받은 첫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디로 여행 갈지 정해야 했고 이미 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동료들에게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착륙하면서부터 창밖으로 한국의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낯선 분위기에 이곳에 도착했다는 것이 벌써 설레기도 했으며 한국에서 저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던 게 어릴 때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국은 저에게 그런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을 줄 정도로 흥분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공항에서 일하는 만큼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가장 큰 관심이 가더군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는 길도 어찌나 넓고 쾌적하던지 이미 이곳에 도착한 순간 다른 나라에 왔구나,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왔구나가 실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당연히 입국 심사를 하는 한국인 직원들이죠. 그들의 업무 처리 방식은 꽤나 쉬워 보였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입국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간단한 질문만 하고 미국인같이 한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의 국민들에게는 특별히 제지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같은 업종에 근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최근 태국이나 기타 특정 국가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고 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미국인들은 다행히 그 대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에게 입국 승인을 받았으니 제가 할 일은 한국을 최대한 재미있게 즐기는 것입니다. 저는 당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한 번에 가는 버스들은 굉장히 많았으며 티켓을 구매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사전에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를 동료 직원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편하게 버스에 앉아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역시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저렴했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교통비가 매우 저렴한 편이라서 여행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컨디션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편한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게 더 옳다는 것이죠. 이미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의 공항버스는 굉장히 고급스러우며 좌석도 충분히 넓어서 거구에 남자가 탑승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들의 조언을 잘 새겨듣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버스 좌석은 편했고 너무 편해서 저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버스는 한적한 공항과는 다르게 복잡한 시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실 버스 안에서 한국의 거리 모습을 구경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피곤했나 봅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미리 예약한 숙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반듯하게 뻗어 있었으며 구글맵으로도 충분히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한국 실정에 더 잘 맞는 한국의 지도 어플을 따로 설치했지만 첫날 그렇게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찾아가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장소가 아니고 익숙한 나라가 아니었지만 한국은 모든 것들이 편리했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북미에서 하고 있는 선진 시스템은 당연히 갖추어져 있었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더 편리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핸드폰 어플을 설치하면 식당에 전화를 걸지 않고 식당 예약을 할 수 있었으며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 예를 들면 콘서트 같은 것들도 예약이 가능했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서 제가 알고 있는 가수들 중에 진행하고 있는 콘서트가 있으면 참석하고 싶었는데 핸드폰 어플을 설치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고 싶을 때에도 어플을 이용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우버 같은 게 있어서 쉽게 택시를 부를 수 있지만 우버는 정식 택시가 아니라 개인들이 운영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종종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고되는 택시에서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한국의 장점들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를 가나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항상 잘 챙기고 다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핸드폰으로 냉난방기 조절이나 집안의 형광등 끄기 같은 것도 상용화돼서 많이 이용하다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충분히 그럴 만한 나라이고 신문물 도입에 빠른 나라라고 하던데 직접 겪어보니 한국에서는 그게 모두 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온천에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찾아갔는데요. 당연히 한국 경험이 있는 동료들에게 추천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너무 수동적인 여행만 하는 게 아니냐고 주도적으로 여행을 계획해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한국 여행을 오게 되면 주도적으로 할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첫 여행이고 처음 여행인 만큼 한국에 만족할 만한 여행지들 위주로 꾸려본 여행입니다.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양평이라는 발음이 어려운 도시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리조트같이 꾸며져 있고 그 안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규모의 시설은 아니었지만 저는 온천의 따뜻한 물 그리고 온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온천을 경험해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궁금했던 그 호텔의 온돌룸에서 잠을 청하는 것도 너무나 완벽한 경험이었습니다. 호텔방에 침대가 없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방 한가운데 두꺼운 이불을 깔고 그 위에 다시 하얀 이불을 덮어놓으니 정말 이국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한국적인 분위기가 저에게는 너무나 이국적인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샤워를 마치고 몸을 깨끗하게 말린 뒤 이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불 안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제 몸을 감싸 안았고 머리는 시원했습니다. 너무 더우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서 그걸 걱정했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잠에 들었고 너무나 개운하게 잠에 섰겠습니다. 공항에서 근무하느라 교대 근무를 해야 해서 수면에 일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몸이 완벽히 개운하지 않은 지가 꽤 되었는데 그 따뜻한 바닥에서 자고 일어나니 그런 것들이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게다가 원래 자려고 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잠들어서 호텔의 조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큰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식 중 한 종류인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저에게는 낯선 음식이고 도전적인 음식이었지만 그 음식은 너무 따뜻했고 돼지고기 국물이 진하게 우려나온 깊은 스프의 맛이 났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맛 같기도 했고 그 고소함에 빠져들어서 한 그릇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안 그래도 따뜻한 기운에 몸이 녹아 있었는데 거기에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니 몸에서 땀이 흘러나왔습니다. 운동하는 남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처럼 엄청난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남아있던 미세한 두통이 사라지는 마법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상쾌했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돈을 좀 모아서 집에 한국식 바닥공사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죠. 저는 이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양평이라는 곳에 자연경관을 보러 갔습니다. 너무나 예쁜 곳이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명한 관광지에 찾았습니다. 두물머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또한 발음이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숲은 울창한데 미국에서 흔히 보던 나무들과는 모양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낯설지만 신기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서울의 화려하고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나 평온한 곳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얼마 걸리지도 않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산다면
이곳에 매주 들러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온천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은 저에게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예정된 8일간의 일정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한국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이제 입사 1년 차라서 휴가도 길지 않고 몇 년 연차가 쌓이다 보면 그때는 2주나 3주 여행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안했을 뿐이었죠.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한국의 인천공항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DSLR 카메라를 들고 한국을 여행하며 가봤던 장소들을 생각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그리고 아쉬움을 가득 담은 채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 시간은 상당히 길며 그 시간은 지루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카메라를 꺼내서 한국에서 돌아봤던 그 장소들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카메라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멍청하게도 사진을 열어보고 챙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정말 좌절했습니다. 품질 높은 사진을 찍겠다고 새로 장만한 카메라였는데 말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핸드폰으로 찍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으나 그 안에 촬영된 내용물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동료 직원에게 부탁해서 한국 공항에 전화를 걸어줄 수 있냐 물었습니다. 공항끼리의 직통라인이지만 종종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는 하거든요. 긴급 시에만 사용하는 비상라인이 아닌 사무실끼리 연결된 직통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한국 공항에 제가 있었던 위치와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몇 시간 뒤 연락이 왔는데요. CCTV로 제가 카메라를 두고 간 것을 발견했고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흑인 남성이 그 카메라를 들고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공항 동료들은 저를 위해 CCTV를 샅샅이 뒤져서 그 흑인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원도 파악 후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 제가 찍은 추억의 사진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추억을 도둑맞을 뻔한 아찔한 경험 때문에 여행의 마무리가 좋지 않을 뻔했지만 여러모로 일이 잘 풀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마음에 너무 아쉬워서 그만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었는데 그만큼 저에게 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었고 제가 사랑에 빠지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3년 뒤 다시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다짐했으며 한번 한국을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여행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여행지 한 곳을 추천해달라고 묻거든 저는 한국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꼭 한국에 가보세요. 기대 이상의 무엇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